준현행범에 준해서 이것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1번 안 되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2번. 영장, 뭡니까? 제시할 때, 따로따로 다 제시해야 되죠? 여러 명 있을 때는. 2번 맞고, 3번. 아까 대마 압수했죠. 현행범 체포했는데 사후영장 안 받았죠? 증거로 사용 못하고. 그 다음에 영장 제시가 반드시 제시, 사후 제시는 안 됩니다. 긴급을 요해도. 하지만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제시 없이 해도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땐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2번,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지문채취가 위법한 지문채취 대상물보다 더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증거가 아니죠.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고. 2번, 자, 수출물에 대한 개봉, 채취인데 이게 수사로 하는 게 아니라 우편물 통관 절차래. 통관, 행정조사입니다. 수사 아니죠? 영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3번이에요. 자, 영장도 없이 신용카드 매출 전폐, 거래 명의제에 관한 정보를 획득했어요. 위법이에요, 이거. 그런데 체포된 자가 석방이 되었고 동일 내용을 자백하면서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 아까 2차 증거, 독수독과 완화된 것 중에 하나죠.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번, 4번. 자, 녹음할 때는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줬죠?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4번이 틀렸고 3번,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위법한 절차에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가 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이러한 위법 수집 증거는 거의 진술 증거든 비진술이든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적법 절차의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4번이죠. 업무일지가 절취된 겁니다. 훔친 거예요. 훔쳤어. 이거를 사기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4번이 틀렸네요. 4번,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1번입니다. 검사는 공소 제기 후에는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소 제기 후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발받은 영장 위법이에요. 요거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에요. 수사기관이 필로폰 매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투약범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그 공범하고 대화를 녹음한 거 안 되죠. 수사기관은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 자, 임의 제출은 소유, 소지, 보관자가 제출할 수 있는 거죠. 4번이 맞습니다. 5번, 옳지 않는 것은 1번. 아까 독수독과 1번에 가장 많이 나온 거죠.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채 자백 40여일이 지났죠. 요거 오염이 희석, 단절 1번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2번 남의 집에 불법 침입해서 절취한 증거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3번 자 전화 내용 녹음한 거죠. 대화자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고 반환도 하지 아니한 압수물을 체포하면서 이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요.
동의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위법한 것이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적법 절차를 위반하지 않아야 되죠. 동의 갖고는 안 됩니다. 4번이 틀렸고. 6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 1번 지문과 지문채취 대상물이죠. 요거 지문이 먼저 있었죠. 2차 증거 아니고 진술거부권 고지 안 했습니다. 증거로 사용 못하겠지요. 그 다음에 위법한 압수물입니다.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자, 피의자 신문할 때 변호인 참여를 제한했어요. 안 되죠.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7번 적절치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요. 위법하지 않습니다.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검사는 제척 대상이 아니에요. 피해자인 수사기관, 검사든 사경이든 수사해도 위법은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다음이 통신 제한 조치 집행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는 설비를 요청해야 되겠지. 그러한 요청도 없이 허가세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법입니다. 증거로 삼을 수 없고. 4번은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굉장히 함정이 빠지면 안 돼요. 수사기관이 외국입니다. 외국에서 참고인 조사를 했어요. 이게 위법하진 않아요. 위법하지 않았는데 있다 하겠지만은 특신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 꼭 4번 헷갈리면 안 돼요. 무조건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하지 말고 4번은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외국에 가서 참고인 진술을 받은 것은 위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어요. 요거 4번에 꼭 조심해야 됩니다. 위법하지 않지만 특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4번은. 8번. 옳은 것은요. 1번. 지문과 지문채취 대상물이죠. 위법하지 않습니다. 2번이에요. 위법한 강제은행 상태에서 호흡 측정, 혈액 채취. 둘 다 증거로 사용 못하죠. 3번. 수출입 통관이에요. 통관. 관세품에. 이거는 증거로 없이, 영장 없이 할 수 있고, 마약류 불법 거래. 이건 수사죠? 요거는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3번이 맞네요. 4번. 아까 내가 조심하자 했지 않습니까? 긴급 체포돼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석방 통지를 하지 않았죠. 그럼 뭐가 더 빨라? 피의자 신문 조서가 더 빠르죠? 요거는 위법하지 않아요. 4번 여러 군데서 시험에 나옵니다. 금년도 경관부 문제이지만은 그전에도 이미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9번. 증거능력 적절한 것은 했어요. 1번에 아까 오염 희석된 거 대표 판례죠. 강도 현행범 체포 40여일 진행했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검사가 그 피의자 진술을 받을 때는 그게 신문 조서든 뭐든 관계없죠. 진술 거부권 고지해야 됩니다. 안 하면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3번. 진술 거부권 고지하고 그거 먹고 안 되죠. 피의자가 자필로 그 조서에다 기재해야 되죠. 그 진술 거부권 여부에 대해서 답은 3번. 아까 4번 수사기관이 그 압수된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주고 공범하고 통하게 한 거 있잖아요. 이거 증거로 사용 못하고. 10번.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기억입니다. 자, 경찰관이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가보를. 그리고 소변검사가 당연히 뭐한다? 증거로 사용 못하죠.
요게 증거로 사용하려면 2차가 있어야 되겠죠. 뭐가? 영장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1차를 말하죠. 기억은.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 아까 저 강제행했죠. 호흡, 혈액 둘 다 증거로 사용 못하죠. 니은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수사기관이 갑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영장 수색하는 과정에서 을과 병 사이에 갑과 무관한 별개의 뇌물에 관한 대화가 녹음돼. 이거 안 된다 그랬었죠? 별도영장 받아야 됩니다. 디귿. 검사가 갑을 긴급 체포했는데 조사 중 갑의 친구인 변호사가 참여하려고 하는데 참여 접견을 못하겠죠? 이건 위법이죠. 증거로 사용 못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구속되어 있는 A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통화 녹음. 안 되죠. 수사기관 못하죠. 이거.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11번. 증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1번이 있다 할 거예요. 수표는요 전문 진술 아닙니다. 있다 전문 법칙 적용 안 되게 있다 하도록 하고 요거는 2번도 있다 할 거예요. 1번 2번은 있다 할 거 아니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성립의 진정은 영상 녹화면 과학적 기계적 방법으로 합니다. 그 1, 2번은 다음에 하고 3번 20m 떨어진 곳에서 체포하고 집안을 수색하면서 칼과 합의서 현장에서 한 거예요. 저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만다 즉시 뭘 받아야 돼? 체포 48시간 사후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영장을 안 받고 느닷없이 뭡니까? 이미 제출 동의서를 받아서 안 돼요.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4번이에요. 자, 그 간통 범행을 고소한 갑의 집에 침해 수고한 주거 침입했죠. 이때 수집한 그 간통에 대한 증거물 간통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2번.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위법한데 이게 적법 절차에 따랐냐 따르지 않았냐에 대해서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증명이 돼? 적법 절차 위반이다 아니다 이거는? 당연히 모든 책임은 검사가 집니다. 그 다음에 2번. 적법 절차에 대한 위배된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없다 이 말이죠. 소멸됐다는 거예요. 수집한 증거는 그러니까 적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차단되거나 소멸이 됐으니까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헌법의 적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성격을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인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가 수집한 증거는 누구한테도 피고인에게 누구한테든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련된 내용 전에 설명했잖아요. 뭐지? 차치간 했잖아 이거. 이 내용이란 말이야. 경찰관이 그 성매매하는 여자를 이제 덮쳤어. 현장에. 갔더니 막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해. 현행범이 아니야. 그래서 경찰관이 잠시 동행을 요구합니다. 그건 할 수 있어. 임의 동행을. 그런 긴 말이 있었다는 거야. 스스로 동행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연행한단 말을 했어. 요거 위법이야. 그 여자가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성매매한 사실을 말했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만 한 거야? 누구도 했어? 포주도 했잖아. 그러면
이 여자가 진술한 것은 이 여자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여자를 고용했던 포주에게도 뭐한다? 증거로 사용 못한다는 거야. 이때 여자가 말한 모든 진술은 그 누구에게도 뭐한다? 유죄 증거로 사용 못한다는 말이야. 그 다음 4번. 자, 이 법학에 수입된 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죠. 그러나 인과관계 희석 단절이 되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13번. 바로 지난주 토요일 날 봤던 거네요. 증거 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금융회사한테 요구해서 받은 거래정보 등. 자, 이건 영장이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 현장도 아니고 긴급체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미 제출물도 아니고 증거로 사용 못한다는 거예요. 2번.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사실과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때는 원칙적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객관적 또는 인적 관련성이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영장이 된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 대상, 수사 경위를 종합하 이런 것도 필요 없이 쫙 나가는데 뒤에가 동정주사가 나오는데 앞에가 뭔 자가 붙어있지? 단순자가 붙어있잖아. 이거는 안 된다 그랬잖아. 답은 2번이 틀렸네. 3번. 이따 할 거야. 이따가 아니라 이따 할 수 있나? 재전문 진술은 법에 없어요. 이건 동의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소유, 소지, 보관자 아닌 자가 제출한 물건은 이미 제출물이 아니에요.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있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원래가 307조 증거재판주를 먼저 해. 조문상 빠르잖아요. 그런데 308조를 먼저 한 이유가 이법 수집 증거는 거의 뭐와 관련돼 있어? 압수와 관련돼 있어. 압수하고. 그래서 두 개를 좀 대수인대로 붙여 놓으려고 308조를 먼저 했어요. 이제 307조입니다. 아까 했던 거야. 자, 사실, 팩트, 의견 말고 사실은 두 개가 있을 거라고. 유죄 사실이 있을 거고 무죄 사실이 있을 거고. 맞죠? 두 개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사실의 증명은 이 말이에요. 무슨 사실에 아까 뭘 증명한다고? 유죄를. 요 사실의 증명은 뭐로 하냐면 증거로 해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이에요. 여기 307조 1항입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고 이러한 사실의 인정은 범죄 사실의 인정은 여러분 범죄 사실의 인정이 되니까 당연히 뭡니까? 유죄죠. 아니 범죄 사실 인정하니까 유죄. 범죄 사실 인정 안 하면 무죄가 되니까 유죄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 범죄 사실의 인정 유죄는 요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된다. 사실. 그러면입니다. 요 유죄에 관련된 사실은 크게 우리가 두 개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죄에 대한 관련된 사실은 첫째, 범죄 사실과 형벌에 관한 사실. 요걸 우리가 형법에서 배웁니다. 범죄와 형벌을. 그러면 이것만 인정이 되면 유죄냐는 겁니다. 과거는 그랬어요. 언제?
외국 같으면 1789년 프랑스 혁명 전에는 그랬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그랬습니다. 아니 네가 범죄했지 않냐? 그러니까 유죄지 않냐는 겁니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엄청난 고문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가 돼? 그냥 막 고문해갖고 범인 때려잡으면 되잖아요. 맞죠? 저 자식 우리가 분명히 봐도 범죄했잖아. 근데 끄덕끄덕 우기잖아. 그럼 맨날 같은 막 치지고 볶아버리면 되잖아. 너무 뭐가 되더라? 인권 침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법에서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절차의 적법성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범죄 사실을 했다 하더라도 절차가 적법하지 못하면 무죄가 됩니다. 두 개 다 증명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 범죄를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절차 있잖아요. 수사 절차, 검사 공소 제기 절차가 적법했다. 둘 다를 증명해야 됩니다. 됐죠?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입니다. 잘 봐요. 그러니까 두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해? 당연히 요게 기본이죠. 아니죠. 그잖아. 범죄에서 유죄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범죄 사실이 인정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엄격한 증명의 대상, 여기를 절차적인 것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할 건데, 이거 이제 소송, 절차니까 소송법이죠. 형사소송법. 시험에 엄격한 증명인가 자유로운 증명인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형법에서 배운 거는 뭐야? 엄격한이고 소송법에서 배운 거는 뭐야? 자유로운이야. 이렇게 찍으면 돼. 딱 하나 예외가 있어. 하나. 형법에서 뭐를 배우냐면 몰수와 추징을 배워. 이건 형벌인데 몰수는 물건을 이렇게 몰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형벌 편애가 있지만은 이건 형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몰수는 공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하지 않아도 뭐 해버릴 수 있어? 몰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물건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자유로운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형법 쓰였지만 이건 뭐다? 자유로운 증명이에요. 몰수 증명. 좀 할 거고. 그러면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이라 나눴다고 했는데 차이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엄격한 증명이라 할 것이고 왜 여기를 자유로운 증명이라 하냐는 거예요. 왜? 둘 다 뭐로 증명해야 돼? 둘 다 이거 증명은 아까 뭐라 해라고? 증명은 뭐로 하냐면 증거로 한다고 돼 있어요. 307조에서. 그러니까 엄격한 증명이든 자유로운 증명이든 증거로서 증명해야 됩니다. 증거로서. 어떻게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자, 요거 끝나고 이제 곧 들어가겠는데 증거가 사용하려면 요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첫째 증거가 뭐 한다? 적법하게 수집이 돼야 됩니다. 방금 배웠잖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뭐 할 수가 없다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가 1차적으로 뭐 한다? 적법하게 수집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증거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물적 증거가 하나 있고 곧 들어갑니다. 진술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술 증거는 그냥 사람의 지금 말이라고 하면 돼. 좀 더 할까 정확히. 사람의 말이야. 그러니까 요
물적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된 건 끝나는데 진술 증거는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요 진술이 임의성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했어야 된다는 거야. 고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법정에서 소송법에서 말하는 것을 진술이라고 해요. 진술. 그럼 진술은 누가 하냐? 3명이 해. 진술은 누가 한다? 3명이야. 목격자, 피해자, 범죄자. 이들이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사실을 말로 표현한 걸 뭐라 그래? 진술이라 그래. 그러니까 진술은 목격자, 피해자, 범죄자야. 다만 난 좀 깊이 들어갈 텐데 이 목격자 속에 누가 포함되냐면 공범자가 포함이 돼. 왜? 공범자 옆에서 봤잖아. 같이 하는 거. 그러면 이런 목격자, 피해자, 범죄자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하려면 당연히 뭐 한다? 적법하게 뭐가 돼야 돼? 당연히 수집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뭐가 돼야 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임의성이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잘 봐봐. 증거는 이제 법원이 조사한 거 아니야. 법원이 하는 거지. 수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하는 거지. 자기가 증거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 수사기관 수집하는 거고 어차피 증거 판단은 누가 해? 법관이 할 거 아니야. 이 세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요 진술하는 본인이라 그래. 본인이 말이야. 법관 앞에 말이야.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돼. 자, 본인은 앞자를 따서 뭐라 그러죠? 본. 출석한다는 거 한문으로 뭐라 그래? 올레라 쓰지. 올레. 온다 이 말. 네 와야. 본인이 와라 해서 본래 본래 증거라 그래. 본래 진술. 본인 직접 와야 돼. 그러잖아. 우리 생각해봐. 목격자가 있는데 목격자 본인이 안 오고 누가 왔어? 다른 친구가 와서 걔가 봤다던데요. 무슨 말 같은 소리야. 본인 직접 와야지. 피해자 직접 본인이 와야지. 피해자는 안 오고 누가 오는 거야? 피해자 다른 사람이 왔고 걔 얻어 맞았다던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응? 그래서 진술은 요게 증거로 쓰는 첫째 뭐 한다? 적법해야 돼. 두 번째 뭐야? 임의성. 세 번은 뭐야? 본인이 직접 와야 되는 뭐야? 본래 증거야. 그러면 봐봐. 적법하지 않으면 이걸 뭐라 그럴까? 위법하게 뭐가 됐다? 수집이 됐다. 임의성이 뭐하다? 없다. 이건 문제야. 이걸 뭐라 그래? 본인이 안 온 걸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대신 온 걸 뭐라 그래? 전문 증거라 그래. 본인이 안 왔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대신 왔어. 아니면 본인이 안 오고 뭐야? 덜렁 뭐 한다? 소리만 제출한 거야. 본인은 안 오고. 이걸 뭐 합쳐서 이따 배울 거야. 뭐라 그런다? 전문 증거라 그래. 그렇지. 그러면 요 위법하게 수집된 건 아까 증거로 사용 못했지. 원칙적으로 적법 절차를 위반하지 사용할 수 있지. 원칙은 안 되잖아. 임의성이 없으면 증거로 사용 못해. 그런데 요 본래 증거와 전문 증거가 있잖아요. 전문 증거는 예외가 꽤 넓어. 그러니까 전문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전문 증거가 예외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 이걸 전문 법칙의 예외라 불러. 굉장히 중요해. 알겠지? 할 거야. 그런데 봐봐. 자, 요 지금 엄격한 증명이든 자유로운 증명이든 요 적법하게 수집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한다? 임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는 뭐 맞는데 전문 증거야. 보자고요. 아까 우리가 전문 증거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본래 증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본인이 누구야? 목격자, 피해자, 범죄자지. 다 얘네들은 뭐하고 관련돼 있어? 범죄 사실과. 그래서 본래 증거는 어디에 관련된 거야? 엄격한 증명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전문 증거를 엄격한 증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야. 원칙. 하지만 자유로운 증명에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해서는. 전문 증거. 이게 첫째 하나의 차이가 있어. 엄격한 증명에는 전문 증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 이게 원칙이야, 원칙. 자, 여기에는 전문 법칙이 적용될 거야. 전문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가 뭐야? 전문 법칙이라 그래. 법칙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야? 예외가 있는 거야. 이해돼? 이따 할 수 있나 오늘 여기에? 하여튼 여러분 요거 하나 생각해봐. 그 예외하고 예외와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은 다른 말이야. 요거는 적용이 안 돼. 그 예외와 안 되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우리가 그 여자 기숙사가 있다고 해보자고. 여자 기숙사. 그러면 여자 기숙사는 남자는 못 들어가지. 맞지? 근데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예외일까 적용이 없는 경우일까? 그건 예외겠지. 맞잖아. 남자가 여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예외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예외가 되려면 요건이 있어야 돼. 불이 났다 할지 이를테면. 아니면 뭐야, 요거 고쳐야 된다 할지. 이런 뭔 요건이 있어야 될 거야. 근데 여자가 여자 기숙사를 들어간 것은 예외가 아니라 뭐야? 적용이 없는 경우지. 맞잖아?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지, 아무 때나. 그렇잖아. 이해돼요? 이 적용이 없다와, 그러니까 법칙이, 이 전문 법칙의 예외란 말과 전문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문 법칙의 예외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로 사용 못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요건이 있으면 사용할 수가 있다가 뭐야? 예외고, 전문 법칙이 적용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무조건 전문 증거를 그냥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자유로운 증명은 전문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은 전문 법칙이 적용이 안 돼. 그리고 엄격한 증명은 전문 법칙이 적용. 이거 첫 번째 하나 차이점이야. 두 번째, 증거는 조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엄격한 증명은 증거 조사 방식이 엄격해요. 조사 방식이 엄격하다 이 말이야. 엄격하다. 법에 딱 규정돼 있어. 그리고 요거는 법에 규정된 게 아니라 증거조사 방식은 재판장이 정합니다. 그때그때 정해요. 좀 자유롭게 합니다. 하긴 하는데
하긴 하는데 요 두 개 차이가 있어요. 전문 증거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고 증거조사 방식이 법에 딱 규정된 대로 엄격해야 되냐 자유롭게 하냐. 그럼 차이가 없는 게 뭐냐. 그럼 이제 어떤 증거조사가 있으면 그 증거를 어느 정도 믿냐가 문제죠. 야, 이 증거가 어느 정도 믿을 만하지? 이걸 증명력이라고 합니다. 증명력. 그러니까 증명력은 뭐야? 힘력자야. 어떤 증거, 어느 정도 힘이 있냐? 힘이 있냐 이거야. 이거는 우리나라는 법관의 양심에 맡깁니다. 이건 무슨 주의라냐면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증명의 증거든 자유로운 증명의 증거든 요 증거가 요 사실 인정에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법관의 뭐에 맡긴다? 양심. 그렇다면 증명력은 둘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무슨 주의를 취해? 자유심증주의를 취합니다. 그래서 증명력에는 차이가 없고 어디에? 전문 증거와 어디? 증거 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틀리기 쉽잖아. 야, 엄격한 증명은 증명력이 세고 그런 거 아니야. 증명력은 똑같은데 사용되는 증거와 그 다음에 뭐다? 증거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그래도 이런 것보다는 무엇이 엄격한이고 뭐가 자유로운이 많이 나와. 그러면 형법 시간에 배운 거는 뭐야? 엄격한이고 소송법 시간에 배운 거는 뭐야? 자유로운이야. 됐지? 다음 몰수와 추징은 뭐다? 자유로운이야. 들어가자고요. 범죄 사실당 1번부터 들어갑니다. 요거는 찍어도 맞겠다. 형법 제6조 단서니까 무조건 뭐야? 형법 6조잖아. 엄격한지 뭐야. 형법 6조에서 말은 외국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이런 거야. 외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죄를 가했잖아.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을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서가 있어. 단 그 외국법에서 처벌받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미국 놈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때렸어. 그럼 우리나라 폭행죄로 처벌을 해. 근데 미국에 폭행죄가 있냐 말이야. 있어. 그러면 그 놈은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어. 우리나라 놀러 오잖아? 그럼 처벌할 수 있어. 미국에서 미국 놈이 지 맘대로 북한을 여행했어. 지 맘대로 북한을 들어가면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위반이거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그럼 미국에 국가보안법 있냐는 거야. 없어. 저 나라 처벌 안 해. 그럼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으로 뭐 할 수가 없다? 처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놈이 우리나라 국민이나 국가에 어떤 범죄를 가했을 때 이놈을 처벌할 수 있냐 없냐는 그 나라 외국법규를 봐야 되겠지. 그 외국법에 대한 그 사실의 증명 무슨 증명이야? 형법 6조니까 엄격한 증명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뇌물. 상해하니 뇌물은 어디서 배울까? 형법이겠지 뭐. 뇌물 수뢰액 엄격한. 고의는 어디서 배워? 형법서 배운다. 범죄사실 인식하는 거 고의 엄격한입니다. 다만 이거 봐봐. 그럼 이제 고의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고의는 범죄사실 인식하는 거야.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야. 어떻게 증명하냐면 당연히 직접 증거가 없어요. 정황 증거로 뭐 한다?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증거에 하나를 빼먹고 좀 들어오고 있어요. 빼먹어도 한계는 없겠다. 그걸 빼먹었을까? 위법 수집 증거를 앞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증거 하나가 가운데 도망가 보다. 증거 일반이. 그럼 뭐 다음 시간에 주도록 할게요. 그걸 빼먹었는데. 증거가 종류가 빼먹어버렸어. 증거가 별거 아니야. 직접 증거는 어떤 범죄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을 직접적으로 하는데 딱 두 개밖에 없어. 자백하고 그 목격자의 증언밖에 없어. 간접 증거를 뭐라 그러냐면 정황 증거라 그래. 정황 증거. 알겠지? 뭐를 추측하는 거야, 추측. 그러면 간접 증거도 증거예요? 간접 증거로 모든 사실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뭐 살인죄든 뭐든. 그러면 고의를 부정하고 있는 거야. 아, 나는 고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접 증거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 사람 뱃속인데 어떻게 목격자가 있을 수가 있어. 할 수 없이 뭐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정황 증거. 간접 증거로 증명할 수밖에 없죠. 마음속 어떻게 누가 목격을 합니까? 제가 부인해버리면. 재산범죄에서 영덕의사, 목적 다 형법상 온 겁니다. 엄격한. 횡령죄가 되려면 목적 용도를 위반하기 위해서 소비하면 횡령죄죠. 엄격한. 그 처벌 조건 형법상 외웁니다. 형 면제 사유죠. 친족 상도를 같은 거 엄격한. 공모 형법서 배우고 있죠. 교사, 인과관계 다 형법서 배웁니다. 무슨 증명의 대상이다? 엄격한입니다. 암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이제 이게 뭐 형법입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음주운전은 형법이죠. 형법이잖아. 처벌하니까. 그럼 음주운전에 그 음주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그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술 마시고 뭐 그 한 4시간, 3시간에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운전했을 때 혈액이 얼마 정도인가에 대해서요. 그 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측정량에다 공식을 집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죠? 나중에 인정되면 처벌되는 거죠. 형벌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증명의 대상이다? 엄격한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형법 시행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봅니다. 범죄 사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구속요건이라고 합니다. 범죄 사실이 이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구속요건이라고 불러요. 구속요건. 그러면 구속요건에 해당되면 유죄가 되냐? 그렇진 않아요. 두 번째, 이 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 행위가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유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범죄 사실이니까요. 구속요건에 대한 것은 무슨 증명의 대상이냐면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위법성과 책임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거는 추정이 되는 거예요. 형법 시간에 배웁니다. 그래서 뭐 한다? 위법성과 책임은 증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너 사람 죽였잖아. 사람 죽였잖아. 그럼 뭐야? 맞죠? 유죄입니다. 너 행위가 위법하잖아. 책임 있잖아.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위법성과 책임은 뭐가 돼?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위법성이 추정이 되지만 위법성이 조각이 되거나 책임이 조각이 되면은 이거는 뭐가 돼? 무죄가 됩니다. 조각 없어지니까. 맞죠?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재판을 할 때 위법성 조각을 증명할까요? 위법성 조각 사유 부존재를 증명할까요? 존재하면 뭐가 돼? 무죄가 되죠. 뭐를 증명한다? 부존재를 증명합니다.
맞죠? 존재하면 뭐가 돼? 아까 유죄를 증명하니까. 누가 증명해야 돼? 검사가 증명해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위법성은 증명 안 하는데 위법성 조각을 만일에 피고인 주장할 수 있잖아. 나 정당방위였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검사가 그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것을 만다?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뭐다? 존재한 걸 봐버립니다. 무죄가 돼버립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3번은 이제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옛날에 그 팔 아마 그 대충 60년대 팔년 이해는 하기로 갔을 것 같아. 뭐냐면 이제 그 민간인이라도 군에 입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간인 신분에 산 범죄라도 이제 뭡니까? 군 형법의 재판을 받습니다. 군사 재판 받는데요. 그럼 이건 재판권의 문제거든요. 재판권은 소송법 문제니까 자유로운 증명이 맞을 것 같은데 아마 60년대 대법원 판사 이 생각했는가 봐. 야, 이 사람 군이니까 군 형법에 적용받잖아. 그러니까 엄격하냐 이렇게 생각했는가 본데 지금 군 형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군인 신분을 취득했는가 안 했는가가 증명 아닌가? 어쨌든 암기해야 돼. 이거 무슨 증명이다? 엄격 아닙니다. 자유론입니다. 첫째, 형사소송법서 배운 거는 전부 자유론입니다. 그리고 다 검사가 증명해야 돼. 피고인이 해야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 이따 할 거야. 첫째, 제일 먼저 우리 뭐 고소 배웠지? 소송법에 고소 배웠거든. 자유론. 반의사 불벌죄 처벌 불온성 소송법 배우거든. 자유론. 자백의 임의성 곧 배울 거야. 소송법에서 이미 자유론. 특신도 이따 배울 거야. 자유로운. 탄핵도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관할권, 공소시효 전부 뭐다? 자유론이라는 거야. 그러면 형법서 배운 거는 엄격 아닌데 자, 이거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몰수와 추징이야. 몰수와 추징은 뭐라고? 자유론이. 근데 너무 이렇게만 암기하니까 간혹 가다가 2번, 3번, 4번을 2번, 3번, 4번을 함정으로 낸단 말이야. 2번 한번 보자고. 이번 시험에 나왔나? 형법 시험에? 봐봐. 형법 시간에 심신장애자가 있거든. 심신장애란 것이 이제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이 없거나, 뭐, 그다음에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걸 심신 이제 그 장애라고 하는데, 심신 장애가 있다, 없다. 이 판단을 누가 하냐면 법관이 자기 재량으로 해요. 재량으로 합니다. 있다, 없다를. 물론 항상 재량은 뭐야? 합리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형법 시간에 이 합리성을 벗어난 판례 한두 개가 있어. 그리고 이제 있으면은 뭐 한다? 그 다음에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된가? 정도 문제가 되겠지. 이 정도를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해야 돼. 그러면 전문가의 감정에 대해서 법관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립 서비스로 물어봐. 구속을 받지 않아. 아무런 안 받아 그냥. 그리고 지 마음대로 또 재판해. 심신상실자, 미약자, 정상인. 그래서 심신장애 여부는 실제로 무슨 뭐가 아니다? 증명상이 아니야 이게. 뭐 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뭐야? 그걸 그냥 자유로운. 네 멋대로 하도 좋구만. 마음대로 해라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를 자유론이야. 막 딱 또 규정된 절차가 없다는 거야. 알겠지? 자유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증명해야 되는, 이게 좀 공청이 계속 합니다. 최근에. 저번 주도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특이한 범죄가 하나 있어요.
사실 명예훼손죄라는 범죄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것 같은데, 이 사실 명예훼손죄 사실은 진실이든 허위든 관계없다 그랬었죠. 허위라도 인식 못하면 진실. 이거의 해답일 것 같은데, 이번에 시험에, 한국 시험에. 이게 어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뭐가 돼?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요게 이제 어디서 많이 악용이 되냐 그러면은 주로 성범죄에서 많이 악용이 된다 그랬어, 내가. 성범죄에서. 여자가 이제 자기가 뭐 상사에게 이제 성추행을 당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말하면 그 범죄자는 막 거의 8, 90%뭐 한다? 이 여자를 명예훼손죄로 뭐 해버린 거야? 고소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고소한 사건은 경찰 수사해야 되고 공소적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명예훼손죄 범죄 사실이 해당이 돼. 그럼 여자는 이제 법정에 나와서 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말했습니다. 이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야. 이것이 인정이 되면 무죄가 돼. 위법성이 조각이 된단 말이야. 여기 형법 제310조야. 이걸 누가 증명해야 되냐는 거야. 피고인이 증명이라는 거야. 여자가 나 정말 당했거든요. 나는 공공이 있어 말했거든. 그러니까 여성기 입장에서 이게 개 같은 거야 이거에. 그래서 지금 계속 공청회 합니다. 지금 공청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이거 유연이다 해갖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바로 저번 주 됐을 거예요 아마. 과연 이 사실 명예훼손죄를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근데 아마 내가 생각하는 이거 없을 확률이 커요. 어쨌든 요 증명을 누가 해야 된다? 피고인. 하면 유죄야 무죄야? 무죄입니다. 아까 무죄는 증명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딱 무슨 이런 증거는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없어요.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갖다가. 전문 증거를 가지고도 뭐 할 수 있어?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자유로운 증명이다. 됐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양형 조건의 정상 참작 있잖아요. 정상 참작은 말 그대로 뭐지? 정상 참작 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이야? 법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상 참작해 주세요라고 법관에게 요구하는 각종의 자료들을 우리가 증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다? 자유로운 증명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딱 규정된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병역법 제88조는 꼭 알아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여기는 여러 군데서 시험에 튀어나옵니다. 자, 병역법 제88조가 소위 말해서 뭐냐면 이게 입영기피죄입니다. 그가 현역 입영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에 안 나오면 이제 입영기피죄 3년 이하 징역인데, 그래서 이제 우선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이제 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안 나와, 입영일에 안 가도 되죠. 그때는 범죄 사실이 조각되는 거죠. 구속요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88조가. 위법성 조학 사유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는. 이미 시험에 2번 나와버렸어. 경찰직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상했던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수성법에서 주로 이게 이제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있잖아요. 이제 그 뭐 여호와 증인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 군대 못 가겠다. 나는 내 종교의 신념에 반하다라고 이제 증명이 되면 안 가도 됩니다. 이걸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인가 아닌가를 이제 당연히 증명을 해야 되겠죠.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걸 증명합니까? 거부자가 아니란 걸 증명합니까? 아니란 걸 증명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주장을 하면. 맞죠? 주장을 하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겠지. 검사가. 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아니야. 이렇게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증명할 거냐? 우선 첫째, 증거는 2개가 있다 그랬어요.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가 있는데,
양심은 직접 증거로 증명 못하죠. 아까 직접은 뭐다? 목격자가 목격한 거야. 자백한 거나. 근데 양심은 어디가 들어있는 거야? 요 안에 목격자가 어디가 있어? 양심은 직접 증거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뭐로 정할 수밖에 없다? 정황 증거. 여러 가지 정황 있잖아. 간접 증거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응? 신앙생활을. 그리고 이 사람이 그동안의 그 주의에 대한 자기의 신앙 이런 걸 종합으로 합니다. 그런데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이번에 이것의 증명을 뭐한다? 간접 증거로밖에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누가 증명하냐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이제 검사가 증명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검사가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겁니다. 부존재하다는 거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건데 너는 양심적인 것이 아니야 존재하냐 이걸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맞을 거예요 아마. 주장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의 그 종교 활동의 모든 것들을 그 법관의 소명자, 증명 말고요. 증명 누가 해야 되니까? 검사가 하니까. 소명하는 자료를 먼저 제출해요. 소명 자료를. 그러면 소명 자료가 제출되면 검사는 그 탄핵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증거 가치를 감소시키는 걸 탄핵이라고 그럽니다. 제출된 그 소명 자료를 검사가 뭐 하는 방식으로? 탄핵하는 방식으로 증명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종교 활동에 매진했고 막 자료를 제출하자는 검사는 당신은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종교도 안 믿었잖아. 이런 식으로 검사는 뭐 한다? 탄핵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 증명 방법이 핵심이 안 나왔어요. 다른 거는 다 나왔는데 이것만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자, 첫째,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걸 누가 증명한다? 당연히 검사가 해야 되겠지. 검사는 어떻게 증명하는가? 우선 피고인이 자신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소명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소명을 먼저 해라는 거야. 그러면 검사는 그 소명된 자료를 뭐 하는 방식으로? 탄핵하는 방식으로 증명을 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요. 그다음에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 당연히 공지의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건 뭐로 증명을 합니까? 그리고 추정, 증명 안 합니다. 거증 금지. 법에서 증명을 못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뭐 대통령 기록 관리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일정 연도 동안 못합니다. 된 거 있고. 자 봅니다. 엄격한 증명이면서 검사에게 엄격한 형법이겠죠. 1번은 당연히 소송법이니까 특신이고, 특신은 자유론이고, 몰수는 뭡니까? 추징은 자유론이고, 310조의 그 명예훼손죄, 진실한 사실, 피고인 증명하는 데 그건 자유론이고, 형법 6조니까 뭡니까? 엄격한 답 1번이네요. 찍어도. 2번, 간접 증거입니다. 유죄 심증은 직접 증거든 간접 증거든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간접 증거 무슨 증거? 정황 증거. 우리 증거는 뭐가 더 많을까? 간접 증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간접 증거는 어떤 정황이 하나는 증거가 안 되지만 여러 개를 모으면은 상호 관련적으로 모아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 정황이란 것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황이 모여있고 그 여러 가지 정황은 서로 상호간에 모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모순이 없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유죄 재판에 인정되는 심증, 유죄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의심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념적 추상적이란 말은 여러분식으로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이거를? 이 관념적 추상적이란 말은요 여러분 우리 잘 쓰는 말로 하면
여러분 말로 뭐라 그러더라? 뇌피설이라 그러던가.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일반 좀 고급 용어로 뭐라 그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지 혼자만의 똥꼬집이야. 이거를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뭐라 그래?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심은 관념적, 추상적 의심이 안 돼요. 그냥 지 혼자 막연히 야 그건 의심스럽잖아. 이건 아니라고. 적어도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의심이 아니고. 4번 간접 증거는 당연히 여러 개 서로 간에 모순이 없어야 되겠죠. 4번이 틀렸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있어요. 범죄 사실의 전부를 알아내기 위한 과학 공식 등이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적용에 전제되는 사실, 아까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 사실이죠. 범죄 사실이니까 당연히 뭐다? 엄격한. 고소는 자유로운. 뇌물죄 수뢰액은 엄격한. 답 3번이 맞고. 몰수 추징은 무슨 증명이다? 자유로운죠. 몰수든 추징 둘 다 뭡니까? 자유로운. 그 다음에 4번 증거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거. 1번은 이제 좀 이따 할 거예요. 우선에 1번 한번 보자고. 지금 배운 것만 가지고 피해자가 어디가 그렇지? 전문 증거? 본론 증거? 피해자가 법정에 자기가 나와서 말하면 이게 무슨 증거야? 본래 증거. 피해자가 자기가 당한 사실을 이렇게 스스로 적으면 이걸 뭐라 그래? 진술서라고 합니다. 자술서. 여러분 말 들어보면 자술서에 자술서. 이거는 전문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자술서를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 뭐를 좋아해? 이 핸드폰 치는 거, 뭐라 그래? 문자 보낸 걸 좋아하잖아. 뭐 글로 안 쓰잖아. 그 문자도 일종의 뭐야? 자술서야, 자술서. 알았지? 자술서를 법령으로 뭐라 그런다? 진술서라 그래, 진술서. 자기 스스로 쓴다. 그래서 자술서. 또는 용어는 관계없어, 진술서. 그래서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자기가 피해당한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것은 뭐다? 피해자 뭐다? 진술서 뭐다? 자술서야. 당연하잖아.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탄핵 증거입니다. 소송법이니까 자유로우냐 엄격하냐? 아직 안 배웠지만 소송법이니까 뭐다? 자유론인데요. 여러분이 그때 아까 뭐로 많이 틀렸냐 그러면 이 탄핵 증거는요. 무엇을 증명하는 데는 사용 못합니다. 탄핵 증거는. 그런데 봐봐.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 증거. 이거 무슨 증거야 이거? 무죄 증거잖아. 무죄 증거는 다 사용할 수 있는 뭐든 거다. 무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요. 공모. 당연히 엄격한이고. 4번. 임의성. 이따 배울 겁니다. 곧 뒤따라 배울 겁니다. 임의성은 당연히 뭐다? 자유로운입니다. 지금 곧 들어갑니다. 진술이 임의성이 있나 없나 하고 찍어도 형법에서 무슨 진술의 임의성을 배웁니까? 자유론이겠죠. 5번 엄격한. 자, 기억은 범죄 구속력 해당되는 과학적 그 연구 결과. 아까 위드마크 공식이 기억. 니은 형법 6조. 디귿 참고인 진술의 특신. 몰수 디귿 니은은 자유로운. 6번 엄격한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1번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 형법 적용. 이건 뭐다? 형법이니까 엄격한. 하지만 몰수 추징은 뭐다? 자유로운이죠. 1번이 맞고. 범위, 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거. 고의. 형법수 배워요. 엄격한. 내란 선동죄 관계없어. 목적. 목적범에서 목적. 형법수 배우거든요. 무슨 증명이야? 엄격한. 횡령죄 목적용도 사실. 당연히 뭐다? 엄격한. 엄격한. 횡령죄니까. 공모. 형법에서 공모 이런 거 다 엄격한. 7번. 증명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번 임의성. 임의성. 진술의 임의성을 증명하는 것은 임의성 무슨 증명이야? 자유로운. 1번이 맞네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범죄 사실 인정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2번에. 그 다음에 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는 위법성이 조각이 되는 거죠. 310조. 누가 증명해? 행위자가. 무슨 증명? 자유로운. 틀렸네요. 3번. 엄격한이 아니고 자유로운이고. 특신. 무슨 증명이냐면 자유로운. 8번. 증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사실 인정의 증거는 증거고 범죄 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 증명. 횡령죄 재물과액. 횡령죄니까 뭐다? 엄격한이죠. 공모, 모의, 엄격한. 그 다음에 살인죄 같은 거. 직접 증거만 있어야만 된다. 아니지. 직접 증거든 간접 다 증거야. 간접 증거로 살인죄 많이 인정합니다. 사체가 없어도요. 정황 증거로 살인죄 인정하고 그럽니다. 사체가 없어도. 9번. 증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번. 범죄 사실, 공소 사실이 뭡니까?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줄여서 뭐라 그래? 공소 사실이라 그래. 당연히 범죄 사실이니까 뭐다? 엄격한. 목적 용도를 정한 횡령죄, 목적 용도 엄격한. 특시는 뭡니까? 자유로운이죠? 2번 틀렸네. 3번 틀렸고. 고소, 자유로운. 10번. 1차 경찰 문제네요.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OX. 아까 목적 있었죠? 목적. 무슨 증명? 엄격한. 그 재심은 소송법 소용입니다. 재심은 저 마지막 날 배울 거예요. 재심 청구 사유는 당연히 뭐다? 소송법 소용이니까 무슨 증명이야? 자유로운. 공모. 당연히 뭐다? 엄격한. 목적. 엄격한. 그 다음에 11번. 증명에 대한 설명 중 공모, 엄격한, 목적, 엄격한, 도로교통법 위드마크 공식에 그 전제된 사실이죠. 범죄 사실이니까 뭐다? 엄격한. 명예훼손죄 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는 무슨 증명? 이거는 자유로운. 피고인 증명하죠? 너무 쉽다. 그럼 이번에 토요일에 봤던 거 가장 적절한 거네요. 특시는 무슨 증명이야? 자유로운. 2번. 자, 이거 저번에 강간죄 할 때 최근에 조심해라 했습니다. 2번은 이 간접 증거의 대표적인 건데요.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 왜 조심해라 그랬냐면, 이거 하면 나주란다. 대전곰탕 될 거야. 최근에 우리나라 판례가 강간죄 같은 거나 성범죄에 기본 틀이 있어요. 그걸 내가 여러분 팁을 알려준다 그랬어. 보통 이제 이 성범죄나 추행범죄는 뭐밖에 없어, 증거가? 피해자 진술 외에 없어. 그럼 이제 이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이제 그 유죄 판결은 좀 그러니까 다른 이제 정황 증거가 필요하잖아. 그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범죄자의 진술이야. 범죄자의 진술이 논리 일관적인 경우야. 일관적인 경우. 이랬을 때는 피고인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진술이 합리수 자체가 모순이 돼. 이때는 이 피해자 진술을 무시하고 모순되니까 이걸 간접적 사실을 삼아가지고 그 피해자 진술과 합쳐가지고 뭐 해버린다?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을 이렇게 설명했잖아. 봐봐. 그 대전에서 금년 초인가? 1월 달인가? 저 부산 남자가 와가지고 연초에 뭐 회식을 했는가 보지. 찍겠잖아. 이제 남자가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동료들이 먼저 가니까 인사하고 남자가 자기 자리로 가는데 이렇게 걸어갔어요. 여자는 이렇게 와서 이 방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요 손이 여자의 엉덩이 약간 스치고 지나간 거야. 에? 여자는 왜 쳤냐는 성희롱이라는 거야. 남자는 아니라는 거고. 요건 재판에 들어간 거야, 부산에서. 그럼 남자는 끝까지 안 했다는 거야. 나는 친 적이 없다. 이렇게 했다고. 여자는 이 남자가 분명히 나를 치고 지나갔다. 엉덩이로 살짝 치고. 별거 아니잖아. 근데 남자가 CCTV 보고 나서 이랬다는 거야. 보니까 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는 거야. 말이 뭐야? 아까는 안 쳤다 했지. 지금까지 계속. 이번엔 칠 수도 있다 했지. 남자의 진술이 뭐야? 모순된다는 거야. 그러면 진술이 모순이 되니까 신빙성이 없지, 남자가. 그럼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지. 두 개를 종합해서 뭘 때려버린다? 유죄 판결. 남자 징역 6개월 갔어. 실형이야. 벌금형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너무해, 판사. 난 벌금형 정도는 이해할 것 같은데. 아니, 걸어가다 이렇게 만진 것도 아니고. 걸어갔다니까. 그러니까 그 CCTV 전문가도 그래. 아무리 봐도 이거는 0.0001초 차이야. 모르겠대. CCTV도 안 나와, 정확히 봐도. 이게 거의 스치고 지나간 거잖아. 그래, 고의가 있다고 하자. 그건 징역 6개월은 너무하지 않아. 더군다나 결혼까지 하고 자식까지 있는 사람한테 벌금 한 300~400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요즘이 그래요. 이 성범죄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 피해자로 끌려가면 진술이 뭐 한다? 초질간 돼야 돼. 모순이 돼서는 안 돼. 이랬다면 안 돼. 끝끝내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야 돼. 글쎄요. 뭐 들어보니까 또 이러면 안 돼. 이런 순간부터 배려버려. 이거는 법관에마다 이 사람의 진술이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이 유죄가 된다는 간접사실 증거로 사용해버린다는 거야. 지금 그 문제야. 법관. 그다음에 3번. 충분한 증명인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채택한 것은 이건 안 되죠. 적어도 이 자유라는 것은 합리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증명을 합리적 근거 배척하거나 또는 합리금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아니면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로 사진 것이다. 이건 나 자유심증할 때 할 거야. 이거는 자유심증.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합리성만 있으면 돼. 몰수, 그다음에 추징 둘 다 뭐다? 자유로. 그래서 3번이 답인데 3번은 자유심증의 개념적으로 놓은 거야. 개념.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에 309조는 조금 이따 가도록 할게요. 여기는.